3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가르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곧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8% 수직으로 치솟았고 환율도 요동을 쳤습니다. 트레이딩 룸에는 키보드 소리 대신 욕설이 터졌고 투자자들의 손은 손절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21만 원대, 시가총액 1370조 원, 한국 기업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는 그 순간에 삼성전자는 조용히 인류 역사에 한 줄을 새겼습니다. 공포는 뉴스에 있었지만 자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세상이 이 난리인데 왜 삼성전자만 끄떡없는 걸까요? 아니, 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가 쇼크 속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웃는 진짜 이유. 둘째, 증권사들이 목표가 34만 원까지 외치는 근거. 셋째,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 감이 아니라 구조로,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대에 머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삼성전자는 이미 다 컸어. 더 오를 데가 없어. TV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세탁기를 만드는 기업.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단 맞았습니까?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꾹 참고 들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일찍 팔아버린 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목끝이 아려오는 그 기분, 저는 압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때의 삼성전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최고 34만 원까지 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HBM4 고대역폭 메모리는 챗GPT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때,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인식할 때 그 모든 AI 연산 뒤에서 쉼 없이 돌아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8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계의 AI 기업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줄을 서서 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80%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가전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드실 겁니다. 평택과 용인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으니 반도체가 너무 많이 풀리는 것 아니냐고. 그 걱정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공장들 빨라도 2028년 이후에야 본격 가동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가 굳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 선단 공정 위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하면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D램 32%, 낸드 플래시 30%, 두 시장 압도적 1위인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이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진.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삼성전자에 나쁜 것 아니냐고요?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유가 폭등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원달러 환율을 1,500원대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원화 환산 수익이 커집니다. 가전사업의 작은 피해보다 반도체 부문의 환율 수혜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전쟁 리스크, 고금리, 공급망 긴장, 모든 악재가 겹쳤던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 43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닙니다. 체력이 증명된 겁니다.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증권가는 2026년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170조 원, 최대 245조 원, 2025년보다 4배에서 5배 많은 숫자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4,700억 원을 버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밥을 드시는 동안에도 그 돈이 쌓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 실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26년 예상 PER 6.2배, 경쟁사 TSMC는 20배가 넘습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그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격차는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HBM 수요 확대, 파운드리 정상화, 환율 우호 환경, AI 인프라 증설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 밸류에이션은 할인에 가깝습니다. 가장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이 싸게 나왔을 때다.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들을 향한 든든한 선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소각입니다. 소각을 하게 될 경우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같은 이익을 내도 한 주당 이익은 더 커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간 11조 1천억 원 규모의 배당입니다. 주가가 당장 급등하지 않아도 보유만 해도 매년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심리적 안정장치이자 하방을 받쳐주는 쿠션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위를 열고 배당은 아래를 받칩니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이 단단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평가된 실적, 압도적인 시장 지위,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기업,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전쟁 소식이 나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속보가 뜹니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조용히 후회가 쌓입니다. 5만 원대일 때 더 살 걸,
7만 원대일 때 팔지 말걸. 10만 원대일 때 다시 들어갈걸. 껄껄껄. 그 후에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다음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전쟁 뉴스를 보며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10년 뒤에 웃게 될지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마다 공포에 질려 판 사람들과 그 공포를 기회로 쓴 사람들. 그 두 부류의 10년 뒤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 공포도 그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두 부류가 조용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전쟁 뉴스가 쏟아질 때, 주가가 흔들릴 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잠깐 공포에 눈이 먼 것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져 유가가 더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입니다. 달러는 더 강해지고 반도체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지고 삼성전자의 수혜는 더 커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18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것은 공포가 만들어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다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 흔들려 패닉 매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배가 파도에 흔들린다고 바다로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조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건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신선생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간단한 폼 작성하시면 정보방 입장, 히든 종목 받기, 보유 종목 상담 등 원하시는 혜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삼성전자 매수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십시오. 제가 같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선착순으로 운영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폼 작성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종목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셔야 정상 참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AI 슈퍼사이클, 공급 부조, 유가 쇼크 속 환율 수혜라는 새 엔진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최고 34만 원까지 열려 있으며 자사주 8조 4천억 원 소각과 연간 배당 11조 원이 주주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이란 사태로 세상이 흔들려도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 그 흔들림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건 욕심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모르면 무조건 겁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 이란 사태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보십니까? 기회라고 보십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보유 중이신지 아니면 관망 중이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에서 실제로 어떤 타이밍에 사고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경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전략을 준비해 뒀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주식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